실제로 개인적으로도 모 방송 작가한테 DM이 온 적이 있어. DM이 어떻게 왔냐면,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어. 이게 9년 만에 나온 속편이야. 원을 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감정들이 새로 나오고 주인공인 라일리가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포인트를 두고 봤는데, 영화의 내용을 뭐 깊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새로 나온 감정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감정은 불안이야. 불안. 사춘기 소녀가 겪게 되는 여러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상황에서 겪는 여러 가지 내면의 어떤 갈등들이 나오는데, 불안이가 주요 감정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야. 나중에 보면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가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불안이가 장악하는. 불안이 장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 혼돈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불안이 적당히 작용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특히나 이제 사춘기, 청소년, 청년 시절에. 왜냐면 불안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운동, 자기 개발을 하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불안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야, 이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결국엔 이제 나는 결과만 얻으면 돼. 그러면 다른 거는 괜찮아. 이런 이제 삐뚤어진 신념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건강한 신념이 폐기 처분되고 불안으로 쌓아 올린 신념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신념이 무너지고 불안이 내면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힘을 다 못 쓰잖아. 그 컨트롤 패널을 막 조작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상태.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작품을 물론 재밌게 봤지만 마냥 즐겁게 즐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 내용에서는 불안에 휩싸인 이제 사춘기 아이, 그 아이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이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가 우리 사회와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맘 편히 즐기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에 있다고. 다니엘 튜더라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영국 출신의 작가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한국이 이룬 경제 성장, 민주주의 이런 거는 놀랍지만, 엄청난 성과지만,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데 한국의 국민들이 희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때로는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1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작년에 나온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통계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번이 돈이야. 다른 나라는 공통적으로 가족, 그리고 2번이 건강,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서 1위에 돈을 놨단 말이야. 그만큼 돈만 잘 벌면 돼. 우리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건 그 다음 문제야 라고 우선순위를 계속 밀어두니까 세상이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가 된 것이. 그리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가 돼버린 사회가 된 거지. 나는 내 개인의 인생과 삶을 포기해도 내 자식한테 좋은 교육과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지원만 해주면 나는 아버지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이런 그야말로 삐뚤어진 신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게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떠오르는 거지. 저건 개인의 문제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안 그래도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TV에서 대세 장르로 떠오른 예능이 있어. 그게 뭐냐면 카운셀링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상담 프로그램인데 관찰 예능이 섞여 있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 예능으로 보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솔루션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대세가 됐잖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 봐봐. 엄마는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려견. 강형욱 훈련사가 나와서 자는 개는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반려견들을 상담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또 심지어 이제는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상담받고, 그리고 고딩 엄빠, 미성년일 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들. 근데 내가 일부러 그 자극적인 썸네일들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런 프로에서 제대로 솔루션을 주고 상담과 치료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문제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이 돼야지. 그런데 문제는 편집이랑 이 분량을 보면 이 방송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결국에는 자극적인 문제 상황, 그리고 일촉즉발에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상황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한 거야. 저러다 뭐 엄마 때리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불안하다고. 그런데 그게 방송사가 정확히 의도한 거야. 그걸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다고.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이 나오는 거야. 욕 나오는 상황을 만든다고. 저런 방송을 보면서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하게 된다고. 이런 방송들이 대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심하게 말하면 불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상황들 같은 것들을 이제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고,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모 방송 작가한테 DM이 온 적이 있어. DM이 어떻게 왔냐면, 아이들이랑 방송 촬영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DM이 온 거야. 인스타 DM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딱히 방송에 나올 만한 뭐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답변이 세팅은 저희가 다 해놨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답변이 왔어. 그러니까 방송은 이미 짜여져 있는 거야. 출연할 가족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방송 작가들이 애초에 뭘 원하는지가 그 뒤에만 봐도 알아. 문제는 저희가 만들 테니까 출연만 하시면 됩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원하는 게 결국에는 시청률이고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보여주는 불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의 외양은 상담 방송인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 결과나 솔루션을 보면서 힐링하고 흐뭇하게 저렇게 좋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방송에 나온 출연자들을 막 혐오하게 된다고.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저런 거 보면은 나는 결혼 못하겠다,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애는 못 낳겠다, 내가 애 낳는데 내 애가 저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저건 결국 사람이 문제야. 저런 사람들은 개를 키우면 안 돼. 그리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다 욕먹지, 이런 얘기 나오고, 특히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그런 댓글이 많잖아. 저건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뭐 고딩 엄빠 보면은 철없이 어린 나이에 애 낳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애꿎은 자기 방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딸 불러내가지고 너는 뭐 남자친구 없지?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자친구 없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루션을 보고 개선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좀 해봐야겠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게 되고, 그런 혐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겉모습은 카운셀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면서 조금 어긋나 있는,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되는 상황을 더 자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불안, 혐오 장사를 하고, 사람들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조리돌림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씁쓸한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야. 저게 뭐야? 저거는 저 사람한테 욕하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저 사람의 얼굴을 공개를 안 하거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지켜주는 게 맞지. 이거는 누가 봐도 저런 인간이 있습니다, 가서 욕하세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출산율 0.7명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는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이 맞냐고.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데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금못지않게 중요하잖아.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이런 부분들에 불안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 겹겹이 쌓여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미디어가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지만 너무너무 미디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이게 더 심해지고 있어. 스마트폰이 생기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예전보다. TV로만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절보다 더 자극적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방송 심의가 더 약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뭐 썸네일 제목, 자극적인 이런 영상을 더 많이 올리게 된다고. 요거 이제 본 사람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길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식들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잖아. 근데 요 만화는 더 웃기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아래 엄마가 뭐라 그래?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돼. 이것도 인식에 문제가 있잖아. 저런 분들은 그런 분들로 그냥 카테고리를 구분해 버린 거고, 청소 노동자를 다르게 구분 짓고 있는 거야. 저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D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만화잖아. 이거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라는 사람을 일침을 하는 만화인데, 오히려 그 만화를 그린 작가조차도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직업을 갖거나 대기업 같은 사회적으로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4D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짓는 이런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미디어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에서 불안이 컨트롤 센터를 장악하고 잠식했을 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너무 씁쓸했던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처럼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방송 다시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 막 정치인들, 장관 이런 사람들, 옛날에 박신양 이런 사람들 봐봐, 실제 굴뚝 들어가가지고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8시간씩 노동하고, 최민식 하수처리장 가고, 그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조선소 가가지고 막 노동하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체험 삶의 현장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고. 아, 저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일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보이잖아. 그런 모습을 미디어에서 계속 노출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좀 미디어의 역할을 좀 생각하게 됐고, 이번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1도 마찬가지였지만 2도 역시 인사이드 아웃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은 좀 한번 우리 사회로 돌아보는 수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내용을 좀 다뤄봤고, 질문 없으면 오늘도 수업 끝.